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비거리를 늘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도움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목이 약간 좀 낚시성 제목이긴 한데, 뭐 이런 제목을 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고, 뭐 안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붙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 우선 제목은 이렇게,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우선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비거리를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나, 아니면 비거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걸 기대하셨다면, 그런 분들 좀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비거리라는 게 뭔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스윙의 그런 뭐 스윙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확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발전하고 개발되고 향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비거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비거리를 늘리는 이제 몇 가지 도움말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스윙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뭐 당연하고 뻔한 얘기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이제 이렇게 좋은 샤프트 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이제 샤프트 각도가 좋은 각도로 있어야지 최단거리로 최고속으로 공까지 클럽이 내려와서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백스윙을 올라가는데 샤프트 각도가 좋지 않은 각도로 있다면 이 상태에서는 클럽이 공이 아닌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클럽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럽을 공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동작을 억지로 해서 클럽이 공 쪽으로 갈 수 있게 억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헤드 스피드나 파워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비거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제 망치로 못을 박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비슷한 맥락이죠. 망치를 들었을 때 망치가 좋은 각도로 있어야지만, 망치와 팔이 좋은 각도로 있어야지만 못을 세게 정확하게 내가 가진 힘껏 박을 수가 있지만, 망치나 손의 각도가 좋지가 못하면 못을 세게 박기 힘들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임팩트에서 이제 클럽이 공을 치러 지나가는 이제 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만약에 이 궤도가 좋지가 않아서 공을 약간 깎여 맞는 식으로나 공이 맞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헤드의 파워를 공에 100%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뭐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스매시 팩터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좀 비슷한 건데, 공을 맞는 순간에 이제 클럽이 지나가는 궤도, 물론 맞는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클럽 지나가는 궤도가 좋아야지만 내가 가진 헤드 스피드, 내가 가진 파워를 100% 공으로 전달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궤도가 좋지 않다면, 좋은 스윙을 못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비거리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예로만 봐도 좋은 스윙을 가져야지만 비거리를 좀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이나 2000년 초반 그런 PGA 투어 드라이버 평균 거리와 지금 2017년 평균 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 거리뿐만이 아니라 한 299야드쯤 나가는 프로가 2000년도 초반에는 거의 2위권, 3위권 같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2017년도에는 거의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거의 모든 투어 선수들, 프로 선수들의 비거리가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럽이나 공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이나 지금이나 성능상으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골프 코스는 그대로 있는데 골프 클럽이나 공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이제 골프 코스를 뭐 바꿔야 되거나 변화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골프 클럽이나 공은 이제 더 이상 멀리 나가지 못하게, 더 이상 정확하게 가지 못하게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으로 볼 때 2000년 초반이나 2017년도나 이런 클럽이나 공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들의 이런 평균 비거리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프로들조차, 많은 교습가들조차 골프, 그러니까 몸에 이런 필요 이상의 근력이나 이제 근육들이 스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나 예전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보다는 골프 기술에 좀 더 치중해서 연습하고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많은 연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운동 방법이나 골프에 필요한 근육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연구 개발되면서 많은 프로들이 근력이나 유연성 운동을 골프 기술적인 연습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프로들이 뭐 이런 평균적인 것도 그렇고 뭐 멀리 가는 선수들의 그런 비거리를 봐도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선수들은 직업적으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골프를 잘 쳐야 되니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비거리에 관심이 많고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바쁜 현대인들은 연습 시간도 모자라서 연습을 못하는 판국이니까 뭐 따로 시간 내가지고 뭐 헬스장을 찾아가지고 뭐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을 하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근력이나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골프는 그런 근력이나 유연성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보다만 좀 더 향상시키면 분명히 비거리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제 맨손 운동으로 하는 것도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잘 이용한다면 분명히 비거리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몇몇 프로들의 그런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선수들이 연습 시간 못지않게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고 거의 매일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추어 분들은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거의 어렵겠죠. 시간이 많은 분들 빼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연습을 일주일에 한 3-4번 연습장을 찾는 분들이라면 그중 하루 정도는 근력이나 유연성 운동에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연습장을 매일 가는 것보다 비거리나 이런 경기력 향상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당한 클럽을 내 신체 조건이나 나의 이런 스윙 스타일에 맞는 적당한 클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스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볼의 탄도가 낮다거나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드 스핀이 너무 많이 먹어서 공이 앞으로 뻗는 힘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뭐 백스핀이 너무 강해서 공이 이렇게 막 치솟는 구질로 인해서 뚝 떨어지고 런이 적어서 비거리가 적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클럽을 선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남들이 많이 쓰고 인기 있는 클럽 아니면 비싼 클럽이 좋은 클럽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신체 조건이나 내 스윙 스타일과 안 맞는 클럽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아마추어 골퍼가 있는데 이 아마추어 골퍼는 평소에도 좀 낮은 탄도와 드로우 구질을 구사하는 골퍼입니다. 비거리도 괜찮게 나가는 편이고요. 근데 어느 날 주변에 친구들이 클럽을 바꿨는데 요즘에 최고 인기 있는 클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클럽을 바꾸니까 나도 저 클럽이 좋은가 보다 해서 그 클럽으로 바꿨는데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의 특성이나 헤드의 특성이 샤프트는 굉장히 단단한 샤프트, 무거운 샤프트에서 탄도가 낮게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헤드 또한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닫혀있는 헤드 페이스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골퍼가 이런 드라이버를 쓴다면 더 낮고 더 왼쪽으로 많이 휘는 구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비거리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경우처럼 내 스윙 스타일이나 내 신체 조건에 안 맞는 클럽을 사용해서 비거리에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들이 사용하는 클럽이나 인기 있는 클럽이나 꼭 비싼 클럽, 신제품 클럽이 좋은 게 아니고 내 신체 조건과 내 스윙 스타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클럽을 고르는 것도 비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시중에 굉장히 많은 클럽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많은 클럽들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걸 다 테스트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에 대한 전문가나 피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최근에는 많은 클럽 제조사들이 이제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클럽의 스펙이나 원하는 클럽을 한 일주일 정도 렌탈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클럽을 빌려서 시타를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는 클럽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보통 연습장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골프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타 클럽이라고 해야겠죠. 시타 클럽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연습장, 그런 골프샵에서 시타 클럽을 빌려서, 그런 시타 클럽을 슛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스펙, 나한테 어울리는, 클럽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저같이 이런 클럽 리뷰나 이런 시타기를 참고해서 그런 클럽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나하고 나의 그런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클럽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시타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에도 그런 좋은 시타후기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외국 포럼들이 시타에 관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제공하는 이런 통역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도 그냥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참고해서 외국 포럼들의 그런 시타후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반복 숙달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고 물론 뻔한 얘기인데, 모든 운동의 기초 개념, 기초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복 숙달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동작들을 내 몸에 숙달시키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최고의 스피드, 최고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운동의 기초 개념, 기초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습과 많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골프 스윙을 내 몸에 완전히 숙달을 시켜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헤드 스피드, 최고의 파워를 집중을 해서 긴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로 굉장히 좋지 않은 스윙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연습과 많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샷을, 최고의 비거리를 보여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좋은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최고의 비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샷의 그런 결과에 한계점이 있고, 좋은 스윙을 하는 분들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연습과 반복 숙달을 해야지만, 그런 나의 최상의 결과, 최상의 샷, 최상의 비거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과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접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골프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비거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하고 뻔하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얘기일 겁니다. 저도 물론 그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확실한 정답과 확실한 해결 방법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비거리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샷의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윙의 문제점이거나 무슨 클럽의 문제점 때문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잠깐 딱 고쳐주면 정확도를 확 정확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개발되고 향상되고 연습을 통해서 발전돼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또 균형감이 맞게 서로 발전해야지만 비거리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스윙만 좋아진다고 해서 비거리가 느는 것도 아니고, 근력이나 유연성 운동을 한다고 해서 비거리가 느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근력과 유연성 운동이 좋아져 봤자 좋은 스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그 나쁜 스윙만 더 나빠질 뿐이거든요. 좋은 스윙을 하면서 근력과 유연성 운동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 적당한 클럽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 또 많은 연습과 반복 숙달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비거리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뭔가 비거리에 관해서 확실한 정답이나 확실한 해결 방법을 얻기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골프를 그냥 적당히 즐기시는 정도로 하려면 유연성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한 클럽으로 연습장 일주일에 한 2-3번, 3-4번 연습하시면서 일주일에 1-2번 그냥 필드 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골프 코스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드시면서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좋은 얘기도 하면서 그냥 큰 실수 없이 드라이버 가운데로 보내고 아이언 가운데로 보내고 그냥 특별한 어프로치에서 퍼터로 그냥 홀 끝내고 정도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큰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골프를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남들보다 좀 더 멀리 가는 드라이버샷,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스윙, 남들보다 3퍼팅을 좀 덜 하면서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뭐 연습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도 같이 하고 적당한 나한테 맞는 클럽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럽이나 샤프트도 시타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골프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내고 싶다거나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확실한 정답은 못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전에 드라이버를 치고 7번 아이언으로 공략했던 홀에서 다음에는 꼭 웨지로 공략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